자, 여기서 2단원은 시스템과 상호작용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은 다른 말로 하면 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역학적 시스템.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게 이제 서로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걔네들 사이 어떤 끊임없이 뭔가 어떤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유지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고, 첫 번째는 이제 역학적 시스템 이렇게 나온다. 말은 뭐 역학적 시스템 거창하다만, 그러니까 우리 그냥 중학교 때 힘과 운동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힘과 운동, 그지? 힘과 운동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챕터가 되겠다, 그지?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힘들이 있을 거야, 그지? 뭐 중학교 때부터 쭉 배워왔다만 그 힘 중에서도 특히 중력이란 힘, 중력이란 힘에 대해 살펴볼 거고, 그럼 그 중력이란 힘에 의해서 물체가 어떻게 운동을 하게 되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중력이라는 게 뭐냐 이거, 중력. 자, 중력은 그냥 만유인력이다라고 생각해도 돼, 사실은. 그러니까 만유인력이 일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무방할 것 같아, 그지? 그러면 만유인력이라는 게 뭐야? 자, 어떤 두 물체가 있는 거야.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지? 뉴턴이라는 아저씨가 발표한, 그지? 그러면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떤 두 물체가 있어. M1, M2라고 할게, 질량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그러면 질량을 갖고 있는 두 물체가 서로 인력, 잡아당긴다 이거지. 모든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 사이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게 만유인력이다, 만유인력 법칙이다 이거야. 그럼 그때 얘네가 잡아당긴 요 두 힘을 만유인력이라 부르는 거고, 요 두 힘은 어때야 돼? 크기가 같고요, 이제 방향은 반대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힘, 요 관계를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얘네들 사이에 잡아당긴 힘이니까 F라고 표현하자면 어떤 관계인가 따져봤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어떻게 된대? 봐봐. 일단 이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잡아당긴 힘이 세더라는 거야. 그러면 M1에 비례하고 M2에 비례하니까 M1 곱하기 M2에도 비례하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이 두 물체 사이가 얘네가 좀 떨어져 있어도 잡아당긴 힘은 나타나더라 이거지. 붙어 있어도 나타나고 떨어져 있어도 나타나는데, 그럼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결국 이 두 물체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약해지더라 이거예요. 약해지는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라는 걸 알아냈다 이거지. 그럼 결국 종합하면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잡아당긴 만유인력은, 그지? 만유인력은, 자, 이게 자,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는 비례한다 이제 이렇게 쓰지. 야, 근데 봐봐라 얘들아. 이걸 이제 내가 등호로 바꾸고 싶은 거다. 상수가 필요한 거야, 그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상수를 만유인력 상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 만유인력 중에 하나가 중력이라고 그랬잖아. 그 뭐냐면 예를 들어 이 물체 하나가 행성이야, 행성. 지구와 같은 행성인 거고, 하나는 그 행성 위에 있는 어떤 또 다른 물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지? 그 지구 위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할게. 자, 그럼 지구라는 물체와 이 물체, 자, 지구에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 물체 중심이 있어. 그럼 지구하고 이 물체는 요만큼, 물체 사이의 거리는 중심부터 중심까지야. 그러면 지구하고 이 물체는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거리는 어떻게 돼? 지구의 반지름에다가 이 물체의 반지름을 더한 거겠지? 자, 종이컵이 있어. 그러면 이제 종이컵은 뭐야? 지구의 반지름에다 종이컵의 반지름 더하면 되는데, 지구의 반지름이 6,400kg야. 근데 이 새끼 반지름은 몇 센치 안 돼. 개무시하자 이거지. 그러면은 이때 그 다음에 요 물체의 질량을 이제 m이라고 하고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할게. 맞니?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 지구하고 물체 사이 거리는 그냥 지구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얘네들의 질량 이거니까, 자, 그럼 이때
얘네 둘이 잡아당기는 요 힘, 그지? 요 힘. 그 중에서 요거 어떻게 요거? 요게 바로 뭐다? 중력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그 힘의 크기 어떻게 나타낸다고? F는 만유인력 상수 G에다가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인데 그냥 그걸 지구에 반지름으로 퉁치자. 그럼 지구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지구의 질량에다가 물체의 질량 곱하면. 그럼 이게 그 질량이 m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자, 우리가 요 식에서 알 수 있는 거 뭐지? 질량이 m인 애한테는 이만큼의 중력이 작용하잖아. 2m이면 여기가 2배가 되겠지. 즉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도 어떻다? 크다 이거야. 맞아?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만약에 이게 떨어져서도 작용하는 물체니까 맞니? 그럼 만약에 이 물체가 굉장히 멀리 떠 있어.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뭐 예를 들어 지상에서 몇백 킬로미터 위에 떠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요 분모값에다가 그걸 더해야 되거든. 지금은 붙어 있으니까 무시했다만 중력이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은 작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사 표면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R제곱이라는 게 지구의 반지름이고 지구의 질량이니까 이게 달이야. 그럼 어때? 달의 반지름 훨씬 작을 거고 지구보다. 달의 질량 지구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장소에 따라서 중력 달라진다는 얘기야. 장소에 따라서 중력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근데 뭐 왜 우리 중학교 1할 때 그런 거 배우잖아. 그래서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제 요거 고려해보면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인 거지. 그 다음에 봐봐. 얘네들이 잡아당기는 힘이 말이야. 항상 그 물체의 중심을 향해 잡아당기거든. 자, 그러니까 물체가 여기 있을 때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겨. 물체가 여기 있어도 어때? 일로 잡아당기거든. 그러니까 항상 중력은 어디 방향이다? 지구 중심 방향이다. 자, 중력의 방향은 항상 뭐다? 지구 중심 방향이다.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이 지구 중심 방향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 예. 우리가 이제 지구가 둥그니까 지면은 요 접선에 해당이 될 거 아니니? 맞니? 예. 접선에서 원의 중심으로 내린 요 녀석은 항상 수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구 중심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지만 지면에 대해서 항상 수직인 방향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기도 하면서 지면의 수직 방향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연직 방향이다 이렇게도 얘기도 한다고. 그지? 그래서 중력의 특징. 그래서 거기 보면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을 할 거고 중력은 항상 지구의 중심 방향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소위 무게라고 하는 거 있지. 무게. 맞아? 무게. 무게는 결국 그 질량이 m 혹은 2m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줄여서 무게라고 부른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보통은 무게는 어떻게 쓰냐면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라는 걸 곱하면 이게 무게야. 근데 이게 결국 얘랑 같거든. 뭐 아무튼 그래서 중력이 커지면 뭐가 커지는 거야? 중력 가속도가 커지는 거고요. 맞지? 그러면 결국 무게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희는 무게는 그냥 그 질량이 얼마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무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지? 그래서 중력.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중력의 역할,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와 생명체에는 중력이 작용을 하더라. 맞지? 그 다음에 행성은 태양의 중력을 받으며 운동을 하고, 달은 지구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도 만유인력 중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공전을 하게 되는 거고, 달도 마찬가지로 뭐야? 지구의 중력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 주변을 빙글빙글 공전을 하게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이유도 뭐 때문이다? 중력 때문인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신체 기관도 어때? 그 중력을
버티기 위해서 이런 신체 기관을 결국에는 갖게 된 거지. 진화의 진화를 거듭을 해서.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 생명체에게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더 넓게는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행성들이나 얘네들 사이에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중력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다 이거예요. 이제 그럼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힘 중에 중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지. 뭐 여기 나온 전기력, 자기력, 뭐 부력, 마찰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뭐 걔네들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럼 어쨌든 이제 그런 중력과 같은 힘에 의해서 물체가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 이 얘기를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저거 F는 뭐? 요거? R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 이게 점 찍은 건 곱하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라지 M은 이 지구의 질량, 행성의 질량이고 스몰 m은 그 행성 위에 있는 물체의 질량이지. 그지? 자, 그럼 힘하고 이제 운동하고의 관계를 얘기를 할 텐데, 자, 일단 선생님 어저께도 이제 수업을 했지만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지? 봐라.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겠다만, 아무 힘이 없어, 만약에. 그러니까 니네가 우주 공간에 있어. 사실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힘을 안 받을 수는 없어. 방금 얘기했던 중력이라는 힘이 무조건 작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진짜 아예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중력과 같은 힘이 작용을 하지만 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어서 걔네들의 합이 0이야. 그럼 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그럼 그거 알짜 힘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알짜 힘 또는 합력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에는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겠냐 이거지. 자, 만약에 멈춰있는 물체인데 아무 힘이 없는 것과 같아. 그럼 당연히 어때야 돼? 가만히 있겠지. 맞죠? 그잖아. 지금 이 책상에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거든. 근데 중력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바닥도 떠받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힘이 있어서 걔네들의 합이 0이니까 그냥 아무 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그죠? 원래 운동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야. 변하지 않아. 그러면 멈춰있던 애들은 계속 멈춰 있겠지. 근데 만약에 뭐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물체가 있었어. 자, 얘가 일로 날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슈 가고 있는데 공기저항도 없고 중력도 아무 힘이 없어. 그럼 얘가 방향이 변하겠냐? 속력이 얘가 지금 현재 날아가고 있는 빠르게 힘 속력이 변하겠어? 안 변하지. 그러니까 운동하고 있는 물체인데 아무 힘이 없다면 속력 안 변하겠지? 빠르게 안 변할 거고 걔가 날아가는 방향도 안 변하겠지. 그치? 이거 줄여서 뭐라 불러? 속력이 일정하다 등속. 그치? 방향이 안 변하면 직선으로 가는 거야.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뒤에 가면서 선생님이 계속 혼용을 해서 쓸 건데 니네 이거 배웠겠다면 속도라는 말이 있고 속력이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속도는 속력의 방향이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워. 속도는 속력에다가 방향을 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뒤에 가면서 계속 나오겠지만 봐봐. 속력하고 방향 더한 게 속도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변하면 얘 변하는 거야. 둘 다 변해도 얘 변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보면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는 걸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면 이거 합치면 속도라며.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등속도 운동이라고 불러.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 힘을 받지 않는다면 그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 이거지. 힘이 작용. 알짜 힘이 0이 아니란 얘기지.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이것도 이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로 좀 나눠야 되는데 만약에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운동 방향하고 나란하게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이 오른쪽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오른쪽 방향 굴러가고 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힘을 가해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방향 변해 안 변해? 이렇게 가고 있는 애를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니까 이거 방향은 안 변하는데 뭐야? 속력이
력만 변해. 이제 속력만 변해. 그럼 속력이 어떻게 변해? 이때는 속력이 증가하겠지. 맞니? 속력이 증가할 거야. 근데 증가했지만 어쨌든 속력이 변한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공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춥니? 좀 틀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왼쪽으로 힘을 가한 거지.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 어떤 건 나란한 거야. 단지 방향만 이게 반대인 것 뿐이야.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지? 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애를 내가 왼쪽으로 밀면 얘가 어떻게 돼? 속력이 느려지거나 멈추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지? 물론 이때도 어떻게 돼? 봐봐, 범준아. 미니까 가긴 가는데 느려지면서 가는 거지 방향이 변하진 않거든. 맞지? 속력만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물체에 힘이 작용했는데 힘이 운동 방향하고 나란하게 작용하면 결과적으로 속력만 변한다고. 맞니? 속력만 변한다고.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힘이 작용하는데 힘이 운동 방향하고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거야.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든지 이렇게 작용한다든지 이렇게 작용한다든지. 그지?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용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해. 둘 다 변합니다. 알겠니? 자, 속력과 방향이 둘 다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두 변함. 그러니까 봐봐, 얘 가고 있는데 내가 얘를 이렇게 잡아당겼어. 그럼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방향 변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좀 이따 얘기가 좀 빨라지거든. 그죠? 그러니까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거야.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하는데 얘가 뻑큐 방향, 수직이지, 수직.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물체가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얘한테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거야.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방향만 변해. 뭐만 변해? 방향만 변해. 그럼 어쨌든 결론은 자,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힘이 작용하면 속력만 변하든 속력과 방향이 다 변하든 방향만 변하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최소 하나 이상 변하면 이거 변한 거라며 속도가 변하게 되는 거지. 아,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뭐가 변한다?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구나. 알겠니?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는구나.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우리가 배우는 상황은 약간 좀 지역적인 상황이거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통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가장 많이 다루게 될 거고, 그지? 그럼 이제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경우에 속력만 변하게 될 거고, 그지? 그럼 그때 속력이 변하면 이제 가속도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될 거야.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걸 가속도 운동이라 불러. 근데 만약에 그냥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체를 미는데 톡 밀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가면서 똑같은 힘으로 계속 미는 거야. 계속. 그럼 이제 일정한 힘으로 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야. 즉 속도가 일정하게 변해. 그럼 그 일정하다라는 말이 뭐야? 등자거든. 즉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 적어보.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나올 거고. 대표적인 예는 이제 이런 운동. 특히 이렇게 속력만 변하는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자유낙하 운동.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게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경우는 이것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겠지. 포물선 운동이라는 거 있어. 포물선 운동.
다음에 참고로 이렇게 방향만 변하는 경우는 등속원 운동이라 그래서 니네 인공위성이 빙글빙글 도는 거, 뭐 아니면 뭐 쥐불놀이 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한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제 자유낙하 경우에 특히 해당이 되겠다만 속력만 변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속력만 변할 때는 어쨌든 가속도라는 게 생긴 거잖아. 그럼 이거 우리 가속도는 A라고 보통은 기호를 쓰고요. 그럼 가속도는 쉽게 말하면 단위 시간 동안 속력이 변했다면 얼마나 변했냐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에서 공이 굴러가고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얘가 2m/s로 굴러가고 있었어. 근데 내가 얘를 10N의 힘으로 밀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툭 미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가면서 10N으로 계속 10N으로 밀어. 그래서 내가 10N의 힘으로 한 2초 동안 밀고 갔어. 더 갔겠지만 그래서 2초 후에 여기를 지나간다고 하면 얘는 속력이 빨라져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봤더니 4가 돼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10N이라는 힘을 2초 동안 가면 그 10N이라는 힘에 의해서 속력이 2에서 4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2초 동안 계속 똑같이 10N의 힘으로 밀면 2초 후에는, 그러니까 2초 동안 이만큼 빨라졌잖아. 그럼 계속 10N의 힘으로 밀면 또 2초가 지났을 땐 6이 돼 있어야 된다. 그지? 그래서 가속도 어떻게 구하냐, 일단.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내지는 또는 속력 변화량 이렇게 구하거든. 자, 어떤 상황? 직선에서 움직이는 경우일 때는 속력이라고 그냥 표현할게. 원래는 속도 변화량이야. 근데 속력 변화량이라고 하면 항상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는 겁니다. 그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되겠지. 그럼 이 경우에 얼마야? 4에서 2를 빼면 2가 될 거고 그걸 2초 동안 2만큼이 변했다 그래서 그럼 1초당 1씩 변하는 셈이 되는 거지. 맞지?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근데 참고로 이제 가속도는 언제 생긴다고? 힘이 가했을 때. 그럼 만약에 그 힘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겼어. 그럼 뭐라 불러? 중력 가속도라 불러. 그래서 중력 가속도일 때는 이걸 G라고 씁니다. G. 알겠니? 그것도 참고로 해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 자유낙하 운동하고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중력을 받는 그 힘 중에서 이제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체 운동, 그지? 중력에 의한 물체 운동.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게 자유낙하. 그래서 이제 자유낙하 운동은 아까 얘기했지만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같은 상황인 거지, 그지? 그래서 떨어지는 동안 방향은 안 변하는 거고 속력만 변한다. 근데 어쨌든 속력이 변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가속도라는 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지면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일정한 높이에서 잡고 있던 공을 내가 놓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니? 그 다음에 그럼 얘한테 공기저항이 없다는 전제하에야. 그럼 공기저항이 없다면 얘한테는 중력이라는 힘만 작용하거든. 자, 중력은 어느 방향이라고? 지구중심 방향인데 지면에 대해서는 항상 수직인 방향이니까 결국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나란해. 게다가 방향이 같지. 그래서 떨어지고 속력이 빨라지는데 그럼 얘가 요 지점에 왔어. 이 지점에 왔어. 근데 이 지점에서도 운동 방향 아래 방향이고 중력은 당연히 지면의 수직인 방향인데 이때 이 물체가 여기서 받는 중력이나 여기서 받는 중력 엄밀하게 말하면 다르지. 근데 그냥 거의 같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공이 떨어지는 동안 계속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아. 그러니까 일정한 힘을 떨어지는 동안 받으니까 그럼 아까 일정한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제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속력이 점점 빨라져서 이제 땅바닥에 딱 부딪히게 되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하지. 1초 간격으로 니네가 떨어지는 공에 사진을 찍었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자 1초에 여기 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1초에는 여기 와 있고 그 다음 1초에는 뭐 예를 들어 여기 와 있고 아이고 공이 점점 커지면 안 되는데 그지?
여기 이런 식이라고 치자 이거지. 그래서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초일 때, 내가 잡고 있다 놓는 순간이 0초라고 하면 1초 후에 예를 들어서 여기고 2초 후에 여기고 3초 후에 여기라고 치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떨어지는 내내 같은 크기의 힘을 일정하게 받으니까 일정하게 빨라져야 되겠지? 어쨌든 속력이 빨라지니까 봐봐. 같은 1초 동안 간 거리가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지.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가속도가 생긴 거야. 근데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그랬지. 그 얘는 따지면 운동의 종류로 이제 등 가속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등 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하다. 등 가속도. 등 가속도. 그래서 어쨌든 이때 생기는 가속도는 중력 때문에 생겼다 해서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기호로는 G라고 쓴다고 했지? 그래비티. 이게 얼마냐 그러면 약 9.8m/s 제곱이야. 가속도에 다니는 세컨드 제곱을 쓰거든. 그러면 1초에 얼마씩 빨라진다? 속력이 9.8씩 빨라진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0초일 때는 0이었겠지. 놓으면 1초 후엔 얘가 속력이 9.8m/s가 돼 있다는 얘기고, 또 1초가 지나면 또 9.8이 빨라져서 속력은 19.6m/s가 돼 있고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지? 또 9.8이 빨라지면 29.2m/s 뭐 이렇게 되겠지. 4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맞지? 그럼 또 9.8이 만약에 4초 만에 떨어졌다 땅바닥에 4초 만에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얼마냐? 이거 계산이 안 되냐? 39.2 39.2m 이렇게 되겠지. 그지? 가속도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시간 동안 1초의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준 값이지? 그렇게 된다. 일종의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러면 자유낙하에 반대가 있지. 던져 올린 경우 있지. 던져 올린 경우도 똑같아. 다만 이제 자, 만약에 내가 던져 올린 거지. 얼마의 속력으로? 39.2m/s 속력으로 던져 올려. 던져 올리면 그때는 중력은 어쨌든 아래쪽이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는 내내 속력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그러면은 1초 후에는 9.8이 줄어 있는 거야. 얼마가 돼 있어? 29.4가 돼 있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를 떨어뜨려서 땅바닥에 닿는 순간에 속력으로 던져 올리잖아.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공기저항 무시하면. 맞아? 그럼 다만 자 크기만 따지면 9.8이긴 한데 이때 가속도를 계산해봐. 얼마가 나오지? 29.4에서 39.2가 되는 거니까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면 9.8이 나오지. 근데 얘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면 마이너스 9.8이 나오지. 맞아? 네. 자, 가속도라는 게 그냥 크기만 따졌을 땐 9.8인데 그 가속도 값이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속력이 빨라진다는 의미고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느려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지면. 알겠니? 이런 경우. 그래서 이건 연직운동이라고 불러. 이제 연직운동, 얘는 자유 낙하운동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지. 이제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이거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중력에 의한 물체 운동 중에 두 번째 이제 포물선 운동이라는 게 포물선 운동. 자, 포물선 운동은 두 가지가 합쳐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힘을 받지 않으면 뭐 한다 그랬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랬고, 지금 자유낙하 운동처럼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 이게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이 합쳐진 게 포물선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수직 방향, 연직 방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건물 옥상에서 말이야. 내가 공을 집어 던진 겁니다. 뭐 얼마의 속력으로 집어 던졌겠지? 자, 그럼 이거를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는 거지. 그럼 이 공은 어떻게 되고 있어? 쭉 그냥, 자, 내가 이렇게 던진 걸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얘는 이렇게 가고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같은 시간 동안 보니까 계속 같은 거리만큼을 가더라는 거야. 같은 거리만큼은.
그죠? 만약에 똑같이 다중섬광 사진이라는 걸 찍어보면 같은 시간마다 같은 거리만큼을 쭉 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야. 수평 방향으로는. 맞아? 그 다음에 봐봐. 범준아. 던지면 이제 떨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만약에 이 정면에서 내가 이렇게 쳐다본다고 생각해봐. 그냥 내가 봤을 때 얘가 아래로 쭉 떨어지는 걸로 보여. 즉, 아래쪽, 이 수직 방향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뭐야?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다중섬광 사진을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 그지? 다중섬광 사진을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 뭐, 이런 식이라고 치자, 이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정면에서 봤을 때 그냥 얘가 자유낙하 운동에서 아래로 쭉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1초마다 떨어지는 걸 찍어보면은 1초마다 간 거리가 점점 늘어나겠죠. 빨라지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실제 옆에서 봤을 때 공의 위치는 그 두 개가 합쳐진 위치를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포물선 운동은 그런 거야. 그냥 가속도 운동이야.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왜냐면 아까 이제 속도라는 게 속력에다 방향을 더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낙하 운동은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방향 안 변하잖아요. 방향이 안 변하는데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면 가속도가 일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방향 봐봐.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경로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 끊임없이 변하고 있거든. 이 접선이 얘가 방향일 거 아니야. 그지? 방향은 계속 변하고요. 속력도 변하니까 가속도가 생기긴 생긴 건데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진 않아. 그래서 얘는 그냥 가속도 운동. 그냥 가속도 운동. 그냥 가속도 운동. 그지? 그 다음에 봐라. 그러니까 봐봐. 얘도 지금 보면은 공이 뭐 방향은 계속 변하고 있다만 어느 위치에 있던 중력은 항상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타날 거거든. 그러면 중력이라는 힘은 그게 다 똑같고 근데 그 힘이 운동 방향과 비스듬하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하면 계속 속력과 방향이 변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보통 묻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던졌단 말이야. 10m/s로 던졌단 말이지. 그랬더니 얘가 3초 후에 떨어졌다는 거야. 3초 후에. 그러면 이 날아가서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3초 동안 내가 위에서 볼 때는 그냥 10m/s로 얘가 3초 동안 간 거리만큼 날아가서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 요 낙하거리를 물어보면 10m/s의 속력으로 3초 동안 등속 직선 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30m 날아가 떨어진 거야. 맞아? 맞니?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말이야. 같은 높이에서 내가 20m/s로 던져. 몇 초 만에 떨어질까? 똑같이 3초 만에 떨어져야 돼. 왜냐면 어차피 같은 높이니까 이거를 10m로 던졌을 때 내가 쳐다봐도 그냥 아래로 3초 만에 떨어지는 거거든. 그럼 20으로 던져도 떨어지는 건 3초 만에 떨어져야 되는데 20으로 그렇지 더 멀리 날아가서 떨어지는 것 뿐이지. 얼마? 이 경우는 60m겠지.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네가 날아가서 떨어진 거리는 이 물체가 등속 운동에서 3초 뭐 그 정해진 시간 동안 날아간 거리하고 동일하다. 그 다음에 같은 높이라면 빨리 던질수록 뭐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야 봐봐. 내가 여기서 던진 거랑 똑바로 떨어뜨리는 거 어떻게 돼? 공기저항 없으면 동시에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니? 경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된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뭘 무시했을 때? 공기저항을 무시했을 때. 그것도 이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이런 질문 할 수도 있다. 자, 뭐냐? 뭐 이거 포물선 운동은 아닌데 자유낙하 운동. 사실 여기서 질량이 M이네하고 Em이네가 있어요. 그럼 얘가 먼저 떨어져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거든. 그치? 아까 분명히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다 그랬지. 그럼 선생님 얘한테 힘이 더 세니까 얘가 더 빨리 떨어지겠네요. 더 세게 잡아당겼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질량이 커서 가속도가 똑같아. 중력은 얘한테 더 크거든. 근데 얘네한테 나타나는 가속도는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공기저항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 질량이 아무리 커도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알겠지?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다 똑같이 적용하면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2m 이내를 던져도 m 이내가 10m/s로 던졌을 때 3초 만에 떨어졌다면 2m 이내를 던져도 얘는
3초 만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뭘 무시했을 때? 공기저항 무시했을 때. 그럼 공기저항 고려하면 공기저항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떨어진 정도가 달라지게 되지, 그거는. 그래서 니네 그 옆에 그림에도 그 옆 페이지 110페이지에도 나와 있다만 깃털하고 예를 들어 쇠고술 떨어뜨릴 때 진공에서 떨어뜨리면 공기저항 안 받으니까 그냥 무조건 똑같이 떨어져요. 근데 공기 중에서는 실제로 공기저항을 받으니까 공기저항을 많이 받는 깃털이 천천히 떨어지는 것 뿐이다. 이렇게 떨어지잖아. 공기저항 받으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고. 그지?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 지금 학교에서 좀 프린트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뭐 등가속도 운동을 하든지 그냥 가속도 운동을 하든지 간에 이 운동하고 관련된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운동 그래프가 중요하단 말이야. 운동 그래프. 그지? 자, 그럼 그 운동 그래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운동 그래프.